우리가 바이를 배울 때 항상 등장하는 예문이 강 옆에 살았대요. 왜 산 옆에 살았던 사람은 없고 들 옆에 살았다는 사람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 바이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치사 바이는 자로 시작해서 자로 끝납니다. 영어로 룰러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통치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전치사 바이는 잣대처럼 기준점 척도를 표시해주고 통치자처럼 통제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과 어울리지 않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이라는 뜻입니다. 제 생각인데 원래는 중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를 배울 때 항상 등장하는 예문이 강 옆에 살았대요. 왜 산 옆에 살았던 사람은 없고 들 옆에 살았다는 사람도 없을까요? 고대의 강은 언제나 사람의 생명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강 중심으로 살았다가 강 옆에 살았다로 쓰이게 된 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왜냐면 강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림처럼 강 옆에 살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가 옆이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면 바이가 옆 혹은 근처로 사용을 하게 된 이유를 또 하나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는 기준점을 표시해줍니다. 연도 앞에서 기준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 1500년 하면 1500년을 기준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때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 정확히 1500년을 꼭 집어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1500년경이나 1500년쯤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문맥에 따라 정확한 연도일 때도 있고 그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근처 그쯤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가 옆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는 360도 옆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바이가 옆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옆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고 바이가 옆을 표현할 때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에 있어도 바이로 표현할 수 있고 뒤에 있어도 바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가 아니고 옆으로 지나간다는 표현은 분명 타겟 포인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움직임의 중심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바이가 옆으로 지나간다는 표현으로 쓰일 때 바이는 집이라는 타겟 포인트를 표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지나갈 때도 뒤로 지나갈 때도 바이를 쓸 수 있습니다. 바이는 옆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thief escaped by the window. 도둑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갔다. 여기서 바이는 옆이 아니라 통과한다로 쓰였습니다. The golf ball flew past by the window. 그 골프공은 창문을 뚫고 날아갔다. 여기서도 바이가 옆이 아니라 통과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y went by the store to pick up a cup. 그들은 컵을 사러 그 가게에 들렀다. 여기서도 바이는 옆이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He walked by me and went down the stairs. 그는 나를 지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네 개의 바이들은 각기 통과하다, 들르다, 옆으로 지나가다로 다르게 해석되지만 전부 같은 쓰임입니다. 어떤 동작의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두 문장에서는 통과하는 동작의 기준점이 창문이고 세 번째 문장에서 들르는 기준점은 가게이고 네 번째 문장에서 지나치는 동작의 중심점이 나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옆에 혹은 옆으로 지나갔다라고 해석했던 바이의 표현들은 모두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에서 신에게 맹세한다, 나는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나는 내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고 할 때 모두 바이를 씁니다. 바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이를 주로 어디까지, 어디 옆에, 그리고 수단 방법을 표현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바이가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표현에서도 바이는 기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어디 옆이란 표현도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는 절대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이는 구심점, 기준점, 척도를 표시하며 성격이 강력하고 지배적입니다. 바이는 시간이나 시점 그리고 장소 앞에서 기준점을 표시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이 플러스 시간 표현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로 배웠던 부분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어디까지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바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로 바이는 연도 앞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똑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세 번째로 바이는 장소 앞에서도 기준점을 표시해주는데 이는 우리 표현으로는 어디 옆으로 지나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세 표현은 우리말로는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다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바이가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의 기준점 표시 중 데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바이는 데드라인을 표시해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배웠던 구문입니다. You must leave the hotel room by 11 a.m. 방을 11시 전까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11시까지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by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방을 비워줘야 하는 기준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11시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일 뿐 by가 표현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Please confirm your reservation by tomorrow at 3 p.m. 내일 3시까지 예약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도 by는 내일 3시라는 기준점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은 없지만 반드시 3시 이전까지는 비워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by와 until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by가 기준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until과 by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Please fill it out and submit it by Friday. 서류를 작성해서 금요일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서류를 제출할 기준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e serve them until 2. 2시까지만 제공됩니다. What time are you open until? 언제까지 오픈합니까? until은 무언가 지속하다가 끝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끝나다로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by는 기준점을 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연도 앞에 와서 기준점을 표시해주는 by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by는 앞에 데드라인하고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까지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데 그건 우리말하고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일 뿐 앞에 데드라인과 똑같이 기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년이라고 하면 1500년을 기준으로라는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 1500년을 정확히 가리킬 때도 있고 1500년경이나 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By 2030, China would need 98 million barrels of oil a day. By 2030, China would need 98 million barrels of oil a day. 2030년경에는 중국은 하루에 9,800만 배럴의 석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by는 2030년경이라는 미래의 어느 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2030년쯤이지 정확히 2030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Indo-Arabic numbers are originated in India by the 6th or 7th century. Indo-Arabic numbers are originated in India by the 6th or 7th century. 아라비아 숫자는 6세기 혹은 7세기경에 인도에서 맨 처음 생겨났다. by는 아라비아 숫자가 맨 처음 생겨난 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By age 30, he was worth the inflation-adjusted equivalent of $100 million. By age 30, he was worth the inflation-adjusted equivalent of $100 million. 30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산이 현시가로 1억 달러 정도였다. by를 이르렀을 때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by는 자산이 1억 달러에 이른 시점이 30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y는 연대나 연도 앞에서 기준점을 표시해줍니다. 명확한 연도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문맥에 따라 그즈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똑같이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y가 오면 그 부분이 대부분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Average wages doubled from 1940 to 1948, then doubled again by 1963. Average wages doubled from 1940 to 1948, then doubled again by 1963. 평균 임금은 1940년에서 1948년 사이에 2배가 되었고 1963년에 다시 2배가 되었다. 여기서 by는 1963년이라는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I washed my hair and by the time I finished, I feel better. I washed my hair and by the time I finished, I feel better. 내가 머리를 감고 났을 쯤엔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by는 연도뿐 아니라 이처럼 어떤 시점을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문을 더 보시겠습니다. 21 million cars were sold from 1945 to 1949. Another 37 million were sold by 1955. 21 million cars were sold from 1945 to 1949. Another 37 million were sold by 1955. 2100만 대의 자동차가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팔렸고 1955년에 다시 3700만 대의 자동차가 더 팔렸다. By the mid-1930s, Disney had produced more than 400 cartoons. By the mid-1930s, Disney had produced more than 400 cartoons. 1930년대 중반쯤에 디즈니는 제작한 만화가 400편을 넘어섰다. 디즈니가 제작한 만화가 400편이 넘은 기점이 1930년대 중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연도 앞에 쓰이는 다른 전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1980. 나는 1980년도에 태어났다. He died in 2014, age 92. 그는 92세의 나이로 2014년에 생을 마감했다. First published in 2020. 2020년 초판 발행. 전치사인의 쓰임과 전치사 by의 쓰임이 구분이 되시지요? It was a massive quake in 100 years. 10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었다라고 할 때 이처럼 전치사인을 사용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598 years that a pope has ever resigned. This is the first time in 598 years that a pope has ever resigned. 교황이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598년 만에 처음이다. In his book on 1930s, 1930년대에 대한 그의 책에서 여기서 연도 앞에 쓰인 전치사어는 무엇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가 움직임의 기준점을 표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옆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크게 세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과하다, 두 번째는 들르다, 갑자기 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옆으로 지나가다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옆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바이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는 옆으로란 표현으로 사용될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아니고 360도 옆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어도 바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있어도 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옆으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바이가 이때 표현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또한 바이가 옆으로 지나가다의 표현에서 사용될 때 바이는 그림처럼 움직임의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지나가도 바이를 쓸 수 있고 앞으로 지나가도 바이를 쓸 수 있습니다. 바이가 통과하다는 뜻으로 쓰인 표현을 보겠습니다. The thief escaped by the window. 도둑은 창문을 통해 도망갔다. The golf ball flew past by the window. 골프 공이 창문을 통과해 날아갔다. We went in by the main gate. 우리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Lake Arrowhead can be reached by Highway 18. 레이크 에로헤드는 18번 도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I always drive by the stadium on my way to work. 나는 항상 경기장을 통과해서 회사에 간다. 바이가 들르다의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Stop by, Stop by. 가는 길에 들르다. Go by. go by, 고우바이는 들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지나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Drop by. drop by, 드랍바이는 예고 없이 들르다 그리고 배달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Pop by. pop by, 벼랑간 들르다. Come by. come by, 잠깐 들르다라는 뜻과 함께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이가 들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ent by the store to pick up some milk. 그들은 우유를 사려고 가게에 들렀다. We went by your house last night. 우리는 너희 집에 어젯밤에 들렀었다. He come by me and asked if I have a minute. 그는 나한테 들러서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Respect is hard to come by. 존경은 얻기 어렵다. A boy dropped the package by today. 소년이 상자를 오늘 배달했다. Your friends dropped by this afternoon, but you weren't here. 당신이 없을 때 오후에 당신 친구가 들렀었다. 바이가 지나가다의 뜻으로 사용된 표현을 보겠습니다. Pass by. pass by, 옆으로 지나가다 패서스 바이는 지나가는 사람들, 즉 행인들입니다. Walk by. walk by, 걸어서 지나가다, Zoom by. zoom by, 흉 지나가다, Drive by. drive by, 운전하며 지나가다. Go by. go by, 고우바이는 들르다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지나가다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Run by. run by, 상세하게 설명하다. Bygones. bygones, 지난날, Go by the board. go by the board, 무시되다. Get by. get by, 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다, 버텨내다. have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get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have는 금수저 get은 흑수저 그리고 have는 무의지 동사 get은 의지동사입니다. 바이가 옆으로 지나가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an get by with my old coat this winter. 난 입던 코트로 이번 한겨울은 버틸 수 있다. I can't believe he let that grounder get by him. 그가 저런 땅볼을 놓치다니 믿을 수 없다. You don't get by me twice, kid. 꼬마야 두 번은 안 놓친다. We could see other people walk by.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을 볼 수 있었다. He walked by me and went down the stairs. 그는 내 옆을 지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해서 바이가 옆으로 지나가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ould drive by your house to pick you up. 너희 집 옆을 차로 지나가면서 너를 태울 수 있을 것 같아. Time goes by fast.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Time goes by slowly.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 Ou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mpany went by the board. 회사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제안은 무시되었다. A car zooms by. 자동차가 슝하고 지나간다. Let bygones be bygones.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바이가 어디 옆의 뜻으로 사용된 표현을 보겠습니다. A drive-by shooting. 차량 총격전. Bypass. 우회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니까 우회도로입니다. By the way.
그런데 바이더웨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메인 토픽이 아닌 샛길로 빠질 때 쓰는 말입니다.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 주제라는 말입니다. Put by. 접어두다. Stand by. 스탠드바이는 옆에 서 있다의 의미에서 대기하다, 성공을 바라며 기다리다란 뜻으로 사용되고 지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Nearby. 니어와 바이 둘 다 옆이란 뜻으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역전합하고 비슷한 건가요? 바이가 어디 옆에란 뜻으로 사용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house is by a lake. 그 집은 호수 옆에 있다. The man is storing the boxes by the door. 그 남자가 상자를 문 옆에 쌓고 있다. In the winter, I like to sit by the fire. 겨울에 나는 불 옆에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She stood by me when I was in trouble. 그녀는 내가 어려울 때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She put her dreams by for a while. 그녀는 꿈을 잠시 접어두었다. I didn't have a reservation, but I decided to stand by and got on the flight.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는 대기에서 비행기를 탔다. 바이는 바이 플러스 동명사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보시면 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He stays fit by cycling to work. 그는 회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써 몸매를 유지한다. Students can improve their vocabulary by reading books. 학생들은 책을 읽음으로써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You can turn on the television by pressing that button. 저 버튼을 눌러서 당신은 TV를 켤 수 있습니다. He demonstrated it by viewing light through a prism. 그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입증해 보였다. You can break the vicious cycle of anger by changing your actions. 우리는 행동을 바꿈으로써 분노의 악순환을 깰 수 있다. One of the ways that we learn about our likes and dislikes is by having a go.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직접 해보는 것이다. Begin by noticing the thoughts that trigger your feeling. 당신의 감정을 촉발하는 트리거를 인지해봄으로써 시작한다. Begin by writing out a clearly stated goal. 정확한 목표를 분명히 적어봄으로써 시작한다. Begin by focusing your attention on your breath. 당신의 숨에 집중을 함으로써 시작한다. You can expressing your feelings by talking or writing.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써보거나 말함으로써 표출할 수 있다. 바이의 특이한 쓰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는 주로 그랩, 홀드, 캐치와 같은 잡다라는 뜻의 동사와 같이 쓰여 움켜잡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바이에 쥐고 흔드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s holding the cup by the handle. She's holding the cup by the handle. 그녀는 컵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다. I grabbed the bottle by its throat. I grabbed the bottle by its throat. 나는 병목을 움켜잡았다. I have a tiger by the tail. I have a tiger by the tail. 호랑이 꼬리를 움켜잡았다. He grabbed me by the arm. He grabbed me by the arm. 그는 내 팔을 움켜잡았다. He grabbed me by the hair. He grabbed me by the hair. 그가 내 머리끄댕이를 움켜잡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죠? 제가 영상 처음에서 바이는 자로 시작해서 자로 끝난다고 했는데요. 바이는 단위 표시에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표현법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뤄보겠습니다. 바이는 물건의 판매 단위나 지급 단위에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ugar is sold by the pound. Sugar is sold by the pound. 설탕은 파운드 단위로 판매된다. They're paid by the hour. They're paid by the hour. 그들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다. 바이는 증감폭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도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price increased by 10%. The price increased by 10%. 가격이 10% 올랐다. Support dropped by 30%. Support dropped by 30%. 지지율이 30% 떨어졌다. Life expectancy improved by 5 years. Life expectancy improved by 5 years. 기대 수명이 5년 늘어났다. In truth, so far modern medicine hasn't extended our natural lifespan by a single year. In truth, so far modern medicine hasn't extended our natural lifespan by a single year. 사실상 근대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단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증감폭을 말할 때 꼭 바이를 앞에 써줍니다. 바이는 점수차를 표시해줍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lost the basketball game by 3 points. They lost the basketball game by 3 points. 그들은 농구 경기를 3포인트 차로 졌다. Our team won by 2 goals. Our team won by 2 goals. 우리 팀은 2골 차로 이겼다. The horse won by a nose. The horse won by a nose. 그 말은 한 끗 차이로 이겼다.
바이어 노즈와 바이어 위스커는 둘 다 한 끗 차이로 혹은 간발의 차이로란 뜻입니다. 노즈를 사용하는 것은 마상 경기에서 유래했고 위스커는 수염이란 뜻입니다. The arrow missed the target by 1 inch. The arrow missed the target by 1 inch. 화살이 1인치 차로 관역을 벗어났다. It won first place by far in the votes. It won first place by far in the votes.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등했다. 압도적인 차로 승리했다고 할 때 바이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는 가로 세로 얼마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바이를 사용합니다. This desk is 3 meters by 2 meters. This desk is 3 meters by 2 meters. 이 책상은 가로 3m, 세로 2m이다. To find the area of a rectangle, you multiply the width by the height. To find the area of a rectangle, you multiply the width by the height.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된다. To find the volume of a shape, you multiply length by height by width. To find the volume of a shape, you multiply length by height by width. 부피를 구하려면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곱하면 된다. 곱셈과 나눗셈에도 바이가 사용됩니다. We multiplied 4 by 3. We multiplied 4 by 3. 4 곱하기 3은 12이다. They divided 10 by 2. They divided 10 by 2. 10 나누기 2는 5이다. That room measures 10 feet by 12 feet. It measures 120 square feet. That room measures 10 feet by 12 feet. It measures 120 square feet. 그 방은 10피트 곱하기 12피트로 120 스퀘어 피트이다.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한다라는 표현에서 바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이는 단위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무엇을 하고 밤에는 무엇을 한다식으로 밤과 낮을 단위로 패턴이 바뀔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Most people work by day and sleep by night. Most people work by day and sleep by night.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잔다. Nocturnal animals sleep by day and hunt by night. Nocturnal animals sleep by day and hunt by night.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먹이 사냥을 한다. A tyrant by day, a playboy by night. A tyrant by day, a playboy by night. 낮에는 폭군, 밤에는 플레이보이. 그냥 밤에는 일하고 할 때는 at n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일하고 할 때는 by 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밤도주했다고 할 때는 by night를 사용해서 fly by night라고 합니다. 편지를 수백 통씩 받았다고 할 때도 by를 사용합니다. 수백 통 단위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He gets letters by the hundreds every day. He gets letters by the hundreds every day. 그는 매일 편지를 수백 통씩 받는다. By the dozens. By the hundreds. By the thousands. By the truckload. 각각 수십 통씩, 수백 통씩, 수천 통씩 트럭으로란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더즌즈는 한다스식이 아닙니다. 더즌즈는 수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트럭로드도 우리말처럼 꼭 트럭 분량이 아닌 많은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Families predate marriage by thousands of years. Families predate marriage by thousands of years. 결혼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가족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 People come by scores. People come by scores. 수십 명씩 때를 지어오다. 여기서도 스코어가 20씩이 아니라 수십이란 뜻입니다. by는 우리말로 씩이란 표현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고 끝나는데 영어에서는 one by one 이렇게 하나를 2번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둘 같은 숫자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같은 패턴이니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y a factor of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수량이 배수로 증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urface runoff rises by a factor of 3. Surface runoff rises by a factor of 3. 토양 소실은 3배로 늘어난다. The real wage of the average worker has increased by a factor of over 10 in the last 70 years. The real wage of the average worker has increased by a factor of over 10 in the last 70 years. 근로자 실질 임금은 지난 70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다. 쓰임이 헷갈리는 전치사 by와 with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무엇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by의 성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by를 보겠습니다. by가 사용될 때는 그 뒤에 오는 것들에 의해 휘둘리고 지배를 당합니다. by 뒤에 오는 것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통신이나 트랜스포테이션과 같은 인프라적인 것들입니다. by 버스나 트레인이라고 할 때 이는 버스나 기차라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y 다음에 오는 것들에는 관사 정관사도 붙지 않고 복수 표현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ith를 살펴보겠습니다. with 다음에 오는 것들은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저, 포크, 나이프,
청소도구와 같은 물건들로 내가 손에 들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구, 수단입니다. 반면 바이 뒤에 오는 것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바이와 위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바이엔드는 수제로라는 뜻으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사도 붙지 않았고 복수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위드엔드는 복수로 사용되었으며 손이라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 구문 예문을 보겠습니다. 바이가 교통방법을 표현하는 경우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ill go by car. 저는 자동차로 갈게요. I went to London by train. 나는 런던에 기차로 갔습니다. Jane is going to France by plane. 제이는 프랑스에 비행기로 갈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나 비행기라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By air, by land, by sea. 바이 에어는 비행기로, 바이 랜드는 육로로, 바이 시는 배편으로라는 뜻으로 이 표현들을 보면 바이 뒤에 오는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이는 생계 방법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Most of the residents of this island make a living by fishing. 대부분의 이 섬 거주자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통신 방법에 사용되는 바이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We stay in touch by phone. 우리는 전화로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Contact us by phone. 전화로 연락해. I will message you by text. 문자로 연락할게. I will send you the offer by fax. 주문서 팩스로 보낼게요. He received the order by email. 그는 주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바이가 지급과 지불 방법에 사용되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급 방법이지만 카드나 송금 등은 대부분 통신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We paid for the car by check. 우리는 자동차 대금을 수표로 지불했다. I prefer to pay by wire transfer. 저는 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d like to pay by credit card. 저는 카드로 지급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카드는 카드라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급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할 때는 바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없이 그냥 페이 캐시라고 하거나 페이 인 캐시라고 합니다. 현금은 인프라가 아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입니다. I paid in cash. 이처럼 바이가 방법으로 사용될 때는 거의 다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는 수단이나 도구의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위드는 수단이나 도구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위드 관련 예문을 보겠습니다. 위드 뒤에는 내가 쥐고 휘두를 수 있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옵니다. Italians talk with their hands. 이탈리아인들은 손으로 대화를 한다. I cleaned the floor with a mop. 나는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했다. I point with my fingers.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I cut with a knife. 나는 칼로 잘랐다. I ate dinner with a fork. 나는 포크로 저녁밥을 먹었다. I wrote the letter with a pen. 재미있는 표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By hook or by crook.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귀했던 중세 영국 왕실에서는 농부들에게 겨울에 왕실 소유 숲에서 고목을 벌목할 기회를 일시적으로 주었는데 이때 집에 있는 가능한 모든 나무 채취 수단을 동원해 땔감을 구해갔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인프라가 아니고 도구인데 특이하게 바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사가 붙지 않은 걸 보면 이 물건을 뜻하기보다는 방법이나 방편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She always crook her elbow. 그녀는 입에 술을 달고 산다. 술 마시는 모양으로 손을 입에 대보면 엘보가 쿠룩 모양이 되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바이의 관용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첫째는 운명이나 자연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 둘째는 기준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 세 번째는 규정이나 방식을 나타내주는 경우입니다. 운명이나 자연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 표현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자연이나 운적인 요소들입니다. By chance. 우연히, 어쩌다가, By luck. 운으로, By luck or skill.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운이었을까 능력이었을까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By accident. 우연히, By a quirk of. 운명의 변덕으로, By mistake. 실수로, By blood. 태생이, By nature. 천성적으로, By disposition. 기질적으로, By birth. 태생이, 타고나길, By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로, By any chance. 혹시, By design. 계획적으로 고의로, He is a clown by choice. He was a prince by blood. She was a princess by marriage. 그는 선택해서 광대가 되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태생이 왕자이다. 그녀는 결혼으로 공주가 되었다. 모두 by 이하에 의해 상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 척도 관련해서 사용되는 by의 관용 표현을 보겠습니다. By and large. 대체로, By definition. 말 그대로, By any measure. 어느모로 봐도, 어떻게 측정을 해봐도라는 뜻으로 어느모로 봐도란 뜻입니다. By any standard. 어떤 기준으로 봐도, By all accounts. 누구 말을 들어도, By any definition. 어떻게 정의를 하든, 어떻게 따져봐도, By marriage. 인척관계, By average. 평균적으로, By no means. 결코, By now. 지금쯤은, By means of. 무엇에 의해, By means of someone. 인편으로, By comparison. 견주어 보면, By most accounts. 대부분의 평가에 의하면 공통된 의견이다. By its historic average. 역사적인 평균치로 따져도, By my watch. 내 시계에 의하면, GPS가 등장하기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시계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때는 시계 사러 가면 잘 맞는 시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잘 맞는 시계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규정 통제 관련 by 관용 표현을 보겠습니다. By right. 권리로, By profession. 직업이,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By reputation. 평판에 의해서, 평판이 좋은, By dint of. 힘으로, 힘에 의해서, By force. 의 힘으로 덕택에, By auction. 경매로,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By courtesy of. 양해를 얻어, 호의로, By age and gender. 연령과 성별에 따라, By the book. 책에 의하면, By law. 법적으로 법에 따라, By the rules. 규정에 따라, By appointment. 약정에 따라, By the agreement. 계약서에 따라, By the contract. 계약서에 따라, by 기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by는 다른 건 몰라도 무엇만큼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is is okay by me. 나는 좋다. The president did right by the economy.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경제만큼은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 He was determined to act honorably by her. 그는 적어도 그녀 앞에서만은 행동거지가 좋은 사람이 된다. by의 기타 표현입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He's known by the name of Sankel. 그는 쌍칼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다. We call him by his middle name. 우리는 그를 미들네임으로 불렀다. by의 사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by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수동태에 쓰입니다. 이는 by의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용예입니다. 그리고 by nature, by chance, by luck, by a quirk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우연과 자연의 통제를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y는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데드라인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y는 연도나 특정 시간 앞에 사용되어 기점이나 기준을 표시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 옆으로 지나가다는 표현에서도 by는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앞에 by는 시간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으며 옆으로 지나간다에서 사용되는 by는 공간의 기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by는 잣대 척도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로 by는 동명사와 같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무엇함으로써 할 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동태에 쓰이는 것 빼고는 by의 이 쓰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by 버스, by 플레인 이런 표현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못하고 왔는지를 누가 얼마나 물어보고 내가 못하고 왔는지를 굳이 말할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데 우리는 by만 나오면 이런 표현부터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by는 방법과 원리에 사용됩니다. 이는 수단하고는 한참 다릅니다. 이렇듯 by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고 기준점 잣대 척도를 표시하며 자신이 뭔가 중심이고 쥐고 휘두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by는 제가 본 바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쓰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by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수동태인데 일상생활에서 수동태 문형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by 플러스 동명사 사용법도 책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생활영어로는 그다지 사용 빈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도 앞에 by도 별로 쓸 일이 없지만 경제경영서나 인문서적 등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by 표현들이 그다지 생활영어에서는 쓸 일이 없다 보니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by는 의외로 엄청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 중에 하나이며 리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by를 정확히 알게 되면 분명 리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